자, 여기 이제 3차 함수인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fx 플러스 1 얘랑 이제 마이너스 fx 플러스 a 이 두 함수가 서로 극대값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보면은 둘의 함수의 관계가 뭔지 그냥 눈에 좀 보여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 두 함수는 어떤 관계 있죠? 요 두 함수는 서로 y는 2분의 a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얘네들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얘네들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인 거야. 이런 거를 모르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본사항이거든요. 이걸 보고 딱 이런 생각이 안 들면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가 f, x가 있고 여기 f, 2a-x가 있었다. 요게 뭐 x가 이제 뭐 a보다 큰 범위에선 그려지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려지는 함수를 갖다가 그려봐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요 함수가 어떤 관계 있는지 눈에 보여야 돼. 이 두 함수는 지금 어떤 관계 있죠? x는 a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런 게 그냥 눈에 보이니까 fx 그냥 그림 그려놓고 a보다 큰 범위에서는 fx랑 똑같이 그리되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떻게 그려? 얘를 갖다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를 그려야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문제를 볼 거 아니야.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이제 뭐 우리가 얘네들을 보면은 이제 둘이 지금 서로 2분의 a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관계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요 함수에다가 플러스 1한 놈이 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게 기준 함수였을 거 아니야. 그 기준 함수가 이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f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인 거지. 그런 것을 y는 2분의 a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극대값이 똑같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y는 2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 변곡점을 지나는 그런 상수함수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얘가 이제 y는 2분의 a 플러스 1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얘 기준으로 뒤집어보면 극대값이 똑같아지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나는 지금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느냐? 그냥 요 값을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이 값은 우리가 알거든요. 여기는 그냥 변곡점이기 때문에 변곡점의 x좌표는 얘네들 마이너스 3a 분의 b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얘다라고 하면 그냥 a 값 바로 나오는 거잖아. 뭐 어렵게 볼 필요가 없이 이 문제는 두 함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라는 거야. 나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웠다고. 그래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나열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죠. 12번 넘어가고요. 13번은 진짜 매번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이 각과 마주보는 변에 대한 내용이야. 내가 지금까지 봤던 올해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서 이 내용을 안 쓴 경우가 없던 것 같거든. 모든 도형 문제 다 이 개념을 출제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도 좀 그 문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런 내용을 출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경각심 가지고 계속해서 그 내용을 좀 써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문제는 보자마자 뭐가 보여야 되는 거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게 그냥 보여야 돼. 무조건입니다. 이건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안 나오면은 개념 공부 덜 된 겁니다. 여기가 지금 A, B, D 그리고 여기가 C. 근데 이제 여기에서 A, C, B 여기 각이 지금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내가 지금 여기는 모른다고 치고 한번 봐볼게. 근데 이제 두 삼각형 ABC랑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요 각을 중심각으로 해가지고 요 각을 기준으로 2R 사인 여기 세타? 2R 사인 세타 또 이 변도 2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둘이 서로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변의 길이도 2R 사인 세타, 이 변의 길이도 2R 사인 세타 똑같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변 길이랑 이 변 길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냥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들의 b는 무조건 반지름, 외접원 반지름 길이의 b와 같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길이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일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가 이제 6분의 5파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특수각인 거니까 그 특수각 가지고 뭔가를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냐면 2루트 2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요 길이는 2r 사인 세타 하시면 되는 거지. 2r 사인 6분의 파이거든요. 요렇게 되시죠? 아니면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2루트 21이라는 건 그냥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려준 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3루트 3이다.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든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BD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아마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셨을 겁니다. 요 길이를 뭐 X 놓고 요 길이를 Y 놓은 다음에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XY 사인 6분의 5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X랑 Y에 관한 식 하나 얻고, 그리고 여기에서 2루트 21이니까 이쪽 마주보는 변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식 하나 더 얻은 다음에 XY 연립해가지고 구했을 거야. 근데 나는 물론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여기가 특수각이잖아. 수선 내리고 싶어야 돼.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나왔잖아. 당연히 수선이 보조선이 되면 훨씬 더 편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수선을 내리는 걸 여러분들 보조선 무조건 삼각형 나오면 수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수선을 내렸거든. 수선을 내린 다음에 여기가 지금 1대 2대 루트 3인 여기죠. 1대 2대 루트 3인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를 A라고 잡았어. 그럼 여기가 2A겠지. 그럼 여기는 루트 3A겠지. 되시죠? 요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 변의 길이는 2분의 얘 사인 뭐 6분의 5파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가 A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그냥 그게 지금 3루트 3이라며. 맞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여야 되는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A분의 6루트 3이면 얘 곱하고 2분의 1 때리면 3루트 3 나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쓰셔도 되겠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은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쓰고 싶은 거야. 물론 루트가 있기 때문에 좀 짠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보자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뭘 하느냐, 요 놈과 요 놈의 합이 밑변이 되는 그 상황에서 A분의 6루트 3 플러스 루트 3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제곱은 얘의 제곱 84. 난 실제로 이렇게 풀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풀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A제곱분의 108 플러스 3A제곱에다가 A제곱이니까 4A제곱 플러스 2배의 얘 그러면 얼마입니까? 66, 36 요게 이제 84다. 이렇게 나오거든. 요거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럼 A제곱의 값이 3 또는 9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게 BD의 길이가 CD의 길이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 길이가 더 작게 되려면 A 값이 3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르신 다음에 얘를 구하시면 이게 이제 2루트 3이라는 거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4번. 자, 14번 문제는 함수 상황을, 이게 그 문제 조건들이 되게 뭐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좀 단순화하는 게 필요해. 이 문제는 단순화해서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갖다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충 집어넣어보고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어쨌건 여기선 지금 F1 얘가 0이고 F'2 얘가 지금 3이고 4차 함수 fx에 대해서 양의 실수 t와 구간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fx 플러스 t 이렇게 나와 있어. 얘를 갖다가 구간 0에서부터 1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헷갈립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있잖아. 이거를 갖다가 gx가 지금 0에서부터 1까지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면은
자, fx 플러스 t 입장에서 x값은 0에서부터 1까지밖에 안 변하지. 0은 들어갑니다. 1은 못 들어가지만 얘들의 경계는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fx 입장에서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해?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 변하지. 이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런 설명을 처음 하는 게 아니야. 함수의 괄호 안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보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갖다 gx로 보지 않고 그냥 fx 입장에서 어디를 보면 되는 거냐면 t에서부터 t 플러스 1. 요 범위에서 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었습니까? fx의 그래프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정해져 있는 함수를 기준으로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때 얘네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상황은 뭐야? 함수 gx 즉 요놈이 x는 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x는 0 들어가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t죠. 그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fx는 최대값을 이 범위에서 어디에서 갖는다? t에서 갖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fx가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최대값을 갖는 지점은 t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되셨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지. 아, 이게 지금 ft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구나. 근데 이게 ft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t값은 딱 1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의 상황이 뭐였을까를 판단을 해보는 거야. 되셨나요?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쉽게 만드는 해석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요거를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fx를 x축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겠죠. 여기가 이제 1 기준으로 4차 함수의 그래프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지나는데 얘에서 접했을지 뚫고 갔을지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솔직히 처음에 문제 딱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접하겠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긴 했거든. 접해놓고 뚫고 갔을 때 여기가 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갔긴 했거든. 처음 풀 때부터 이미. 물론 이게 확신은 없지. 맞나? 뭐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가긴 했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지금 범위가 딱 적나라하게 한 칸 차이 나고 있잖아. 1만큼 차이 나는 상황에서 얘네들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함수 하나는 확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특수한 상황일 텐데 그냥 이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가졌고 그리고 솔직히 이게 문제가 안 풀렸으면 그냥 나는 찍었을 것 같아. 찍어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왜냐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면 왼쪽에서 경계를 찾을 텐데 이 경계도 얘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이게 찍어도 이 정도 찍을 것 같거든. 이 정도 찍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나올 수 있는 보기에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잘 못 풀었어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어쨌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네들아 fx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뭐였을지. 자, 1에서 지금 근을 가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뚫고 갔다고 치자. 뚫고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fx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러면 내가 지금 얘네들이 x는 t는 1에서만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볼게. 그러면 자, t값이 1이라 그랬는데 1에서부터 뭐 2까지의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맞지? 그러면 2가 여기 있어도 좋고 여기 있어도 됩니다. 일단은 이 문제 지금 t는 1에서 최대값을 가지도록 만드는 상황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최대값을 1에서만 가지는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으로 갔던 살짝 왼쪽으로 갔건 얘네들의 범위가 이렇게 조금 바뀌더라도 최대값은 왼쪽에서 생겨. 최대값이 t에서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딱 t는 1만 최대값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가 2더라도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더라도 이때는 오른쪽으로는 못 가지만 왼쪽으로 갔을 때 얘에서 최대값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서 뚫고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아,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일단은 한번 접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거지. 접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내려왔다고 치면 1에서부터 2까지 만약 이렇게 잡는다고 치잖아?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는 오른쪽으로 살짝만 움직였을 때 왼쪽에서 최대값 가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가 어디 있어야 된다? 딱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었어요? 여기 있으면 1에서부터 2까지 1은 등호 들어가고 2는 등호 안 들어가지만 1에선 최대값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살짝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범위에선 얘가 최대의 상황을 만들어버리는데 최대값은 없는 거죠. 여긴 괄호가 이제 이렇게 열린 구간인 거니까. 자, 요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는 순간 얘에서 최대값 갖는 거지 t에서 최대값 갖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일단 이걸 만족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왼쪽에서 근을 가지는 상황이 한 번은 나왔을 거 아니야? 그 근을 가지는 상황이 뭐였을지 잘 모르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t에서부터 t 플러스 1인데 문제는 있잖아. t 값이 어디에서 보라 그랬냐면은 0보다 큰 범위에서 보라 그랬거든? 양수 범위에서 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 범위?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y축이 어디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럼 만약에 y축이 이런 데 있었다고 치자. y축이 이런 데 있었다. 그럼 t는 이제 얘보단 살짝 오른쪽에 잡아야 돼. 되겠죠? 그럼 t에서부터 t 플러스 1 이렇게 잡게 되면 어떻게 돼? t 플러스 1이니까 한 이쯤 있었겠지. y축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t에서 최대값 못 가지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런 거 가능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y축이 만약에 요렇게 있었다고 치자. 요렇게 y축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t는 이쯤부터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t에서부터 t 플러스 이렇게 잡게 될 거 아니야. 그럼 t에서 최대값 가지죠. 그럼 이거는 문제 조건 만족 안 하는 거지. 1만 돼야 되는데 다른 것도 돼버리잖아. 아, 그럼 y축이 얘 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경계가 나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 아, 그러면 y축이 만약에 이렇게 근을 딱 지나는 상황이었다고 치자. 이렇게 됐다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t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짝 오른쪽 잡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0보다 큰 양수 t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t에서 최대값을 못 가지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조건 만족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y축의 위치는 근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땡큐고 요 근 알파라고 치면 알파의 위치는 0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아, 그러니까 얘의 값에 따라서 얘네들의 F4죠? F4의 최대값을 가지는 상황을 결정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제 느낌이 오지 않아? 경계가 이렇게 부등으로 나왔는데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면 당연히 등호인 경우가 보통 대다수죠. 답은 당연히 0일 때입니다. 근데 이제 판단을 그냥 해볼게요. 잘 보세요. F4를 구하라 그랬잖아. 물론 있잖아. 이거를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x-2, x-1의 제곱, x-알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안 알려줬죠?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요 정도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지금 2에서 미분계수가 얼마? 3이라 그랬으니까 2에서 미분계수 날리고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b가 3이다. 이거 하나로 여기에서 b 대신에 식을 쓸 수 있어. 3-2a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근이 a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지금 0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a분의 3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래 놓고 지금 여기에서 구하라는 게 F4인 거니까 2 곱하기 9, 2 곱하기 9 곱하기 얼마가 되죠? 여기에 4에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3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나요? 근데 이제 a 값은 뭡니까? 양수여야 되겠지. 이게 위로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은 얘는 최대값 이거 만족 당연히 안 해요.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아, a 값은 양수구나. 즉 여기에서 2a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네들의 최대값은 얘가 3일 때구나 해가지고 6 곱하기 2 곱하기 9 108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시나요? 근데 나는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풀긴 했어. 어떻게 풀었냐면 얘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잡아. 이렇게 잡고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 미분계수가 지금 3이라는 사실을 알잖아. 맞지? 그러면 얘의 미분계수 우리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요 길이에다가 최고차항 계수를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얘 최고차항 계수가 a였으니까 3이 나오도록 하려면 여기 길이가 a분의 3이면 되는 거거든. 이해되셨나요? 근데 나는 지금 a분의 3이라는 놈이 2보다는 어때야 된다는 사실 알아.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 알지. 이해되세요?
요것보다는 더 길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고 구하려고 하는 건 4에서의 함수값인 거니까 이것도 거리로 환산 때릴 수 있죠. 그러면 얘는 A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9 곱하기 2 더하기 A 플러스 3이지. 되세요? 2 더하기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8 곱하기 2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 범위를 알고 있잖아. 아, 2A가 지금 3이 최대값이구나. 3 집어넣고 계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풀긴 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14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상황 파악을 해보는 게 편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15번. 개인적으로 15번은 좀 짜증났어요. 뭐 이렇게까지 상황을 꼬아놨나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좀 짜증났는데 뭐 어쨌건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은 답이 되는 게 뭐 몇 개 없어. 그래서 이제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일단 이것도 조건 해석이 중요합니다. 조건 해석 안 되면 못 풀어요. 그냥 버려야 돼. 15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요거에 대하여 함수 fx를 x-a, ax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제곱은 fn 요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요거를 gn 요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5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f5의 값의 합. 자, fx가 되는 게 몇 개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다음 조건이 뭐냐? f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 gn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 얘네들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gn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n의 값에 따라서 얘네들이 몇 개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자, n이 짝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n이 짝수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얘가 짝수면 얘의 값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상황이 gn이 다 다르게 나와. 그러니까 이것의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조건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나눕니다. fn이 만약에 0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때는 gn이 2야 그냥. 무조건. 그래서 여기에서의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fn이 f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로는 fn이 0일 수도 있겠지. 자연수 집어넣는데 함수값이 0일 수도 있잖아. 자,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여기서 gn이 얼마? 1인 거죠. 되셨죠? 아, 그러면 이때는 fn 얘가 f1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f1이 0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얘가 이미 0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만 문제 조건 만족한다는 얘기야. n이 짝수였을 때는.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fn이 0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fn은 자, 여기가 지금 0보다 작기 때문에 짝수였을 때는 짝수.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0인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0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f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눈치를 좀 채셔야 돼요. f0은 얼마입니까? a, b지. a랑 b가 둘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든요. 얘가 지금 0보다 큰 상황인데 얘는 지금 0보다 작은 걸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 모순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상황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얘에서는 뭘 알 수 있어? f 짝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0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걸 만족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요거 만족해야 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n이 짝수일 때의 상황입니다. 되셨죠?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자, n이 홀수일 때는 간단합니다. n이 홀수일 때는 fn이 0보다 크든 0이든 0보다 작든 gn은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오죠. 되셨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뭐냐? 그냥 fn은 f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된 거야. 이건 n이 홀수일 때 이거 만족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4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 거야. 되셨죠?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조건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이걸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망설이게 된단 말이야. 이걸 어떤 기준으로 fx를 찾아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두 근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했어. 얘의 두 근의 상황이 지금 하나는 A고 하나는 A분의 B인 사실을 알잖아?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A 값이 자연수가 어떤 자연수인지에 따라서 이 조건을 해석하기가 좀 쉬워지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나오는 상황을 해석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A 값을 기준으로 분류했어. A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분류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러면 자 이제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자 여기에서 이제 A 값이 만약에 1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때는 내가 지금 근 하나가 1이라는 게 알려져 있는 거지. 근 하나는 1이야. 1이 확보됐어. 그러면 얘가 이제 또 다른 근은 무조건 B가 되는 거거든요. A 값이 1이니까 또 다른 근은 B란 말이야. 근데 B 값이 1일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자연수여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1이 왼쪽에 근이 포진되어 있고 오른쪽에 무조건 B가 있을 거란 말이야. B 값이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이런 함수 fx를 기준으로 이게 되는 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본단 말이지. 자 n이 만약에 요 B 값이 만약에 1이라고 치자. 여기서 접했다고 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f1이 그냥 0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면 여기는 홀수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히 맞지. 얘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 접한 거니까 B값이 1이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만족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짝수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당연히 만족합니다. 모든 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도 클리어고. 그리고 F1이 0이었으니까 Fn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그려지고요. 맞지? 그리고 근데 이제 얘는 짝수를 집어넣었을 때 0일 때만 성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얘는 0보다 큰 함수값 짝수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게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얘를 무조건 만족하냐? 2가 처음에 여기에 찍히거든요. 얘보다는 무조건 다 크거나 같은 값의 짝수와 함수값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x-1의 제곱꼴이면은 일단 이게 fx가 됐을 땐 무조건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b 값이 2였다고 치자. 요게 2가 됐었다. 라고 하면 요 그림을 기준으로 얘네들의 함수를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자, 어쨌건 여기서는 지금 f1이 0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0인데 홀수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 0보다 무조건 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맞죠. 이거 클리어입니다. 되셨고, 짝수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클리어입니다. 되셨고,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게 2가 있어. 맞지? 2에서 함수값이 0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F2가 F1보다 크거나 같냐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맞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클리어. 얘는 짝수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큰 것들이 여기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F2, 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거 맞지? 이것도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함수 x-1 곱하기 x-2의 상황도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좀 더 큰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자연수가 B 값이 2보다 큰 값이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이때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왜 안 돼?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무조건 0보다 작죠. 얘를 만족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될 수가 없다. 클리어.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A 값이 2일 때도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선택지가 좀 갈리거든요. 2가 근이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서 근을 가질지 오른쪽에서 근을 가질지 2에서 접할지 잘 몰라.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2분의 A거든요. 2분의 B지. 2분의 B. 2분의 B거든요. 그래서 이 B 값이 자연수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져요. 되셨나요? 만약에 B 값이 1이었다면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었다면 여기가 2분의 1이었다면 여기에 1이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있잖아. 여기에서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잖아. 맞지? 근데 얘는 지금 2에서 함수값이 0이거든? 뭘 만족 못하냐면 얘를 만족 못해. 얘는 여기 F2가 0이기 때문에 F2는 0인데 F1이 0보다 만족하네? 아, 만족하네요. F1은 지금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이거 만족합니다, 일단. 그리고 얘도 만족하죠. 모든 짝수 함수값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0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거 맞습니다. 얘 만족하고요. 요거는 일단 F 짝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만족하고요. 여기에서 F1 얘가 지금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얘 F홀수? 이것도 만족하는데? 되는 겁니다. 이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x-2, 2x-1 요렇게 되는 거지. 요거 가능합니다. 되네요.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느냐. 여기가 2고 여기가 이제 B값이 2여가지고 여기가 1이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해봤어요. 이 모양에서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x-2, 2x-2 요거 가능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고 여기가 2분의 3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B값이 3이어가지고. 요거는 지금 F1이 0보다 크거든요. 맞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얘 값이 지금 0이고 F1의 값이 0보다 큰 거라 가지고 얘를 만족 못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F1이 0보다 큰데 얘가 0이야. 만족 안 해요. 그래서 이거 탈락.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2에서 접했을 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F1이 지금 0보다 큰 거 똑같이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오른쪽에서도 다 똑같이 얘 때문에 안 될 거란 말이야.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큰데 2에서의 함수값 0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탈락. 이것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세 번째. 만약에 A값이 3이었다. 그러면 얘는 3을 근으로 가지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분의 B라는 값이 이 앞쪽에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얘네들이 지금 만약에 2가 이런 데 있었다면 2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F 짝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절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최소한 2가 여기 있거나 이런 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F1이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2였다면 F1은 이쪽에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F1 기준으로 모든 함수값을 기준으로 얘가 이미 0이고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만족 안 합니다. 이거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얼마? 2분의 5였다?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때는 F1이 일단 0보다 큰 쪽에 있는데 F3이 0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0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만족 안 한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이미 함수값이 0이야. F 홀수가 지금 0이 되는 게 있는데 F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만족을 안 한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같은 과정을 계속 거쳐가 보면 얘네들이 다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야. 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 값이 3일 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A 값이 4일 때는 근이 4가 이제 이미 근이거든요. 요게 이제 근인데 짝수가 근인 거니까 여기에서 F 짝수가 이미 0인 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야. 얘가 이제 0인 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 그럼 F1이 무조건 0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이게 함수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 뜻인 건데, 그럼 이 사이에 짝수인 2가 있단 말이야.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문제 조건은 F 짝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도 다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 A 값을 더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는 게 이제 요렇게 4개밖에 없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야. 되셨나요? 경우를 좀 잘 나눠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되셨죠? 20번 가볼게요.
이거 작년 수능 문제 좀 오마주로 낸 거 같거든요.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f-4 얘가 지금 0 그리고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이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g가 0 2차 함수가 있다. 자, 이게 지금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gx분의 g 5x-8 요 놈이 있고요.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 gx 분의 f x-2 gx-a 플러스 b 요거의 값이 모두 존재할 때 f-a-b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거든. 자, 해석을 해볼게. 일단 이거부터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그 작년 수능 21번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작년 수능 21번 문제는 조금 해석하기가 그래도 그나마 쉬웠거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일단 2가 근이야. 그럼 여기 2 들어갔을 때 알파 대신에 2 들어갔을 때 얘가 분모가 0인자가 있잖아. 그럼 얘도 0인자가 돼서 서로 상쇄돼서 날아가도록 하는 상황인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럼 2 집어넣으면 여기가 지금 2 집어넣었을 때 2 나오지. 괄호 아니 값이. 그럼 0인자가 똑같이 상쇄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2가 아닌 알파가 있어가지고 여기 알파 딱 들어갔는데 G 알파가 0인 상황이라고 치자. G 알파가 0인 상황이라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또 뭐도 0이어야 되는 거냐면은 G 5알파-8도 0이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알파를 2가 아닌 상황이라고 쳤으니까 얘가 근이면 얘도 똑같이 동일한 근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4알파가 8인 거니까 알파가 2 나와버리지. 모순이죠. 그럼 알파는 2를 반드시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가 된 거야 그냥. 그래서 얘는 gx는 x는 2가 아닌 다른 근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렸어. 그럼 2차 함수가 2만 근을 가진다? 그럼 2에서 중근이라는 얘기인 거지.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gx가 반드시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빠르게 딱 끄집어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요 놈을 잘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여기서 지금 fx는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추가적인 뭔가의 근이 더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gx는 무조건 x-2의 제곱으로 인수를 가지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인수를 이 분자에 있는 놈들이 무조건 카바 쳐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맞지?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a랑 b가 둘 다 0이었어가지고 얘 gx, 얘 gx에서 서로 날아갔다면 여기 있는 얘네들도 서로 완전히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랑 얘는 평행이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의 근과 얘의 근은 무조건 엇나가게 되어 있어. 그럼 분모의 0인자를 얘가 카바 쳐줄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해되셨습니까? 얘네들을 지금 무조건 다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인 즉슨 지금 얘의 인수를 무조건 어떤 놈이 카바 쳐줘야 된다? 얘가 반드시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카바 쳐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2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되는 거니까 F0이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된 거라서 얘는 일단 확보가 그냥 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3차 함수가 근을 2개 가져버렸잖아? 그럼 여기 무조건 근 하나 더 있는 거야. 그게 중근일지 뭘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생겨. 무조건 생겨.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가 리미트 x가 알파로 가는데 분모는 일단 x 플러스 4에다가 뭐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x-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x-2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뭔가가 더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gx 어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은 하나씩 날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놈이 뭘까 이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 이미 0인자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0인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야 완벽하게 날아가면서 존재하는 거죠. 극한값이. 자, 그러면 요 놈이 뭐였을까 이 생각이 좀 들거든. 요 놈이 뭐면 좋을까? 요 놈이 뭐면 좋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4를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요 놈을 인수로 갖는다 또는 요 놈을 인수로 갖는다 또는 요 놈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자,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만약에 얘를 x라고 치면 이렇게 날아간 거지.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x 플러스 2를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좀 많이 약분이 되는 거죠. 요렇게 약분되고 얘 남았으니까 얘가 그냥 얘를 인수로 갖는 놈이면 된다는 거야.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x가 아니었다. 여기 x 플러스 4였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6이 된단 말이지. 맞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날아가지만 여기는 얘랑 얘는 안 날아가요. 인수가 3개 남아. 그리고 얘가 카바 못 쳐줘요. 그럼 얘가 아무리 인수를 카바 쳐준다고 해봤자 분모에 0인자 하나 남습니다. 그럼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건 불가능. 그리고 만약에 얘를 인수로 갖는다. x-2를 인수로 가졌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냥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겠지만 여기 x제곱 x 플러스 4가 안 날아가기 때문에 그죠? 뭐 날아가더라도 얘가 두 개밖에 커버 못 쳐줘요. 그러면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무조건 요 놈이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서 지금 g x-a 플러스 b 얘가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게 뭡니까? 요거랑 요거 남았었죠? x 플러스 4 x-2로 인수분해되는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된 거니까.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빠르게 상황을 판단을 해볼게요. 원래 기존의 gx는 그냥 이거였어. 그냥 이거였어. 이게 gx였어. 근데 얘에서 지금 gx-a 플러스 b라는 놈이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평이동 시킨 거잖아. 그랬더니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인 상황으로 그림이 그려진 거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주세요. 이렇게 된 거니까 꼭지점 위치만 보시면 되겠죠. 꼭지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3의 제곱인 9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9만큼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3이고 B 값이 마이너스 9인 거니까 F 얼마입니까? A 마이너스 B니까 요거 6, 요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fx 나왔으니까 집어넣고 계산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되셨죠? 추론을 잘 해야 되는 문제야. 20번 치고는 좀 난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21번은 조금 직관적인 그런 게 또 있어야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A1, A3, A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K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A5 더하기 A6 얘가 0보다 크게 나왔다. 절대값 A10 구해주세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솔직히 이 문제 만약에 직관력이 있었으면 때려 맞추는 것도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 당연히 얘가 A5고요. 당연히 얘가 A7입니다. 되시죠? 근데 나는 지금 이 두 등차 수열 두 개를 항 두 개를 더했더니만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야? A6은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온 거야. 되셨죠? 등차 수열의 항 하나는 그냥 결정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A6이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은 이미 얻었는데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요 놈들 더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A5가 지금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이 있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이게 지금 뭐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만족한다. 즉 얘랑 같아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AK의 제곱이랑 A5가 같아지도록 하는 게 뭔가 K 값이 있었을 건데 그거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나는 이거를 갖다가 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이거 그려볼게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 A6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아. 여기 6, 마이너스 2에 찍힙니다. 이 등차수열은 직선 위에 점들을 일정 간격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점 찍은 거죠. 자, 6에서 6, 2를 지나는 점이 된 거고 5에서는 5,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점에 찍혀. 무조건. 그리고 AK라는 놈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지금 A5랑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만약에 AK가 K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었으면
얘네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2보다는 크거나 같은 놈이기 때문에 얘랑 같다? 그러면 AO가 만약에 여기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놈인데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놈들은 요 간격만큼 더 위에 있는 놈들이란 말이야. 걔네들을 제곱하면 얘가 될 수가 없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놈들은 절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될 수 있는 게 딱 하나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걸 모른다고 치고, 자, 만약에 K가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K, AK가 이런 식으로 찍혔다고 쳐. 그럼 요 길이를 갖다가 제곱한 게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등차수열이라면 무조건 한 직선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근데 요 길이를 제곱하면 당연히 엄청 컸을 거 아니야? 요점을 이은 직선 위에 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린지 이해 가세요? 요 길이를 제곱한 게 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요점과 요점을 이은 직선은 기울기가 가팔라.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한 직선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되셨나요?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훨씬 탁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얘 가지고 얘가 지금 K 값이 6이라고 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제곱한 게 A5니까 얘가 지금 5,4 이런 쯤에 찍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4.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이 두 점만 가지고 직선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무조건 되는 거죠. 세 점이 아니라 두 점만 보면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냥 반드시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A5가 4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그냥 등차설 놔버렸으니까 A10 값 그냥 구하실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사실 나는 문제 풀 때 물론 이런 판단을 하기는 했지. 근데 문제가 특수하게 딱 정해질 거 아니야, 답이. 결정되려면 이거 무조건 해봐야지, 당연히. 이거 가지고 답 나오는 게 그게 답인 겁니다. 되겠죠? (22번) 나는 22번이 생각보다 할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번호대가 뭐 뒤에 있어가지고 그렇지 사실 그냥 솔직하게 21번, 20번, 21번 거기에서 조금 시간 낭비하고 지레 겁먹어가지고 22번 넘겼으면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할만하거든요. 이게 어떤 출제 기조라는 게 바뀐 지도 또 그렇게 얼마 안 됐거든요. 뭐 미적분 28번이 어려워진 지가 얼마나 됐겠어.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원래 30번이 킬러였어, 항상. 근데 28번이 킬러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미적분 같은 경우. 뭐 확통은 그냥 다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공통 22번도 킬러 번호대라기보다는 그냥 뒷번호대에 있으니까 킬러겠지 지레짐작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22번이 계속 뭐 정답률이 낮긴 낮지만 그렇게 문제 난이도가 또 높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낭비 잘해가지고 좀 여유를 좀 챙기고 볼 수 있으면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22번. 무조건 마냥 못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번호대라 가지고.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들 보면은 사설 보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양수 x값의 범위가 b에서부터 2b까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0 곱하기 a 플러스 f 3b.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b는 양수이다. 요거 양수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그림을 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6이다.
얘가 이제 g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gx가 연속함수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연속. 그리고 나는 이게 요식이 뭐 주구장창 얘기했어. 절대값 a는 b. 절대값 a는 b를 만족하는 상황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때 a는 b 뿔마 b랑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 그랬죠. 그지? b 값이 0보다 작으면 얘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없어요, 해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함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냥 무조건 걸러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얘는 일단 이 범위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권이 생긴 게 gx는 무조건 뿔마 fx 중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근처에서는 무조건 뭐였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 근처에서는 무조건 어떤 놈이야? 마이너스 fx야. 왜냐면 fx가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그려지는 함수라며. 근데 여기서 gx가 얘를 바톤 터치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2보다 큰 범위에서는 fx 또는 마이너스 fx를 가지고 바톤 터치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바톤 터치하려면 fx는 기존에 있던 게 0보다 큰 쪽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fx를 골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뭐 이어지는 게 이제 마이너스 fx였을 것이고, 그럼 기존에 있었던 fx는 2, 마이너스 6이 아니라 2, 6을 지나는 함수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0도 지나는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 또 해볼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지금 3차 함수 fx가 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 음수니 이런 말은 없지만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건 얘가 fx가 여기를 기준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만 그려져야 된다며, 얘의 범위에서만 그려져야 된다며, 그럼 무조건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 대충 fx가 항상 0보다 큰 범위에 있었다고 쳐.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때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럼 gx는 여기서 바톤 터치가 얘를 뒤집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집니다. 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gx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보다 작았을 때는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쓸게 그냥. 자, 요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 x가 2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6이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땐 마이너스 fx야. 요 정도가 된단 말이지. 되셨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얘를 만족하는 범위의 값이 지금 b에서부터 2b까지 해서는 얘를 무조건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즉 뭐냐면은 x값의 범위가 b에서부터 2b까지 얘가 변했을 때는 얘는 고정 상수값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마이너스 a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생각을 해볼게. 내가 지금 쟤네들을 방정식을 해석을 해보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 플러스 gt인데 gt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선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x값이 2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2까지는 마이너스 6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2에서부터 어떤 알파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채택해야 되는 거니까 ft 마이너스 ft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뭐 마이너스 a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맞죠? 뭔 소리인지 가졌어요? 2까지는 마이너스 6이었어. 마이너스 6 채택했고요. gx 대신에. 그리고 2에서부터 알파가 뭐 여기 어딘가 있었다고 치고, 알파 2에서부터 알파까지는 gx를 마이너스 fx를 채택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럼 2에서부터 알파까지는 0? 그럼 얘는 그냥 0.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는 그냥 뭐냐면 얘는 0에서부터 2까지는 상수값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알파가 2보다 큰 범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상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범위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리고 그 b값은 2였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문제 조건은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바운더리가 여기 경계가 잡혀버렸죠. 2b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즉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fx만 골라 잡은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어느 순간부터는 마이너스 fx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지금 fx는 지금 뭐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그려진다 그랬으니까 x축이랑 만나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gx는 플러스 fx든 마이너스 fx든 골라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무조건 골라 잡아야지. 한 번은 마이너스 fx였다가 한 번은 fx 이렇게 골라 잡아야지. 그래야 이렇게 안 되죠. 이해되셨나요? 솔직히 이 문제를 풀 때 좀 그냥 바로 보이면 참 좋은데 나는 그냥 바로 들어갔거든. 이렇게 접했겠지 뭐. 특수한 상황일 텐데 접했겠지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냥 당연히. 그리고 접했겠지 해놓고 보니까 연속성 괜히 줬겠어? 골라 잡아야겠네.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고. 당연히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되겠죠? 요런 해석이 들어가야 돼. 자, 어쨌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fx를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얘가 접했구나. 요렇게 해가지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구나. 요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야. 요게 fx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gx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요거부터 이렇게 그리는 걸 갖다가 대칭시키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지? 이게 이제 마이너스 fx가 되는 것이고 그럼 나는 지금 gx를 골라 잡을 때 어떻게 골라 잡는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마이너스 6 확정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확정입니다. 여기까지도.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그림을 그릴 때 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얘를 그려야 된다 이거지. 이게 gx여야 된다는 거지. 되셨나요? 즉 뭐냐? 이게 함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가 얼마일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모르겠다. 2b라고 쳐. 2b까지는 그냥 또 2b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냥 알파라고 해볼게. 알파라고 쳐. 여기가 이제 알파까지는 마이너스 fx. 그리고 x가 알파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냥 fx. 요렇게 해보자 이거지. 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저기 주어졌던 저 방정식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인데 x값이 만약에 알파가 이런 데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얘는 ft-6입니다. 그런데 요런 범위의 알파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알파까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단 말이야. 넓이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되는 거지. 근데 알파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는 얘네들 값도 같이 변해요. 그럼 a는 상수인데 여기는 상수가 아니니까 이건 만족 안 하지. 근데 이것보다 살짝 커지는 순간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는 아까 전에 그 결과물로 똑같이 나오겠지. 여기까지는 상수인데 얘네들은 그냥 0인 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고정상수 값이 되는 범위란 말이지. 그러니까 x값이 여기 2에서부터 일단 여기까지는 고정상수는 확실한 거야. 얘가 마이너스 fx였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알파 값이 여기보다 살짝 커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 이때는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여기가 알파라고 치고 여기가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베타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저놈의 식이 여기가 이제 ft에다가 플러스 gt잖아. 근데 gt가 여기에서 fx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fx, ft, dt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베타의 값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A 딱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얘는 상수인데 얘는 변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였다? 여기가 2B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고정 상수로 나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B야 이렇게 된 거고 B 값이 2인 거니까 얘는 무조건 4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나요? fx가 지금 2랑 4에서 지금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고 4를 중근으로 가지는 그런 상황인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니까 fx 대충 다 나왔습니다. 자, 마저 정리를 해보시면요. fx는 그냥 마이너스 1과 4를 근으로 가지는데 2에서의 함수값이 6이거든요. 빠르게 판단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지금 2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길이가 6이라 그랬잖아. 그럼 최고차항계수 a라고 치면 3 곱하기 2의 제곱 12입니다. 12a라고 하면 그게 지금 6인 거니까 a 값은 2분의 1 나오지.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가 2분의 1의 3차함수 fx가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fx는 2분의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의 제곱 요 정도로 식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괜찮고? 자, 요렇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A 값은 어떻게 구하겠어? 그냥 어차피 고정상수 값은 2까지만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2까지만 정리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x 마이너스 6 dx. 얘가 지금 마이너스 a예요. 이렇게 나온 거지. 요거는 어차피 마이너스 12로 빠져나오니까 그냥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x dx. 이게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12. 요 정도가 되겠죠.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인 거야. fx야. 근데 이제 나는 지금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결과물이 궁금하지. 그럼 0이 여기 있고 2가 뭐 이쯤 있었을 거 아니야? 0 이렇게 되셨죠? 그럼 여기가 0, 집어넣으면 0,8이거든요. 그리고 2 집어넣으면 2,6이란 말이지. 되셨나요? 그럼 나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요만큼 넓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요만큼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잘라 이렇게. 자르시면 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죠. 얘 세근의 합은 4, 마이너스 1이니까 7이지. 그럼 여기는 0, 2, 5여야 되겠죠. 요만큼 넓이는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지. 요 3차 함수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최고차항 계수, 그럼 12분의 요 길이 세제곱 8입니다. 곱하기 뭡니까? 요거의 평균에서 근까지의 거리를 곱하는 거지. 5-1이니까 4. 요게 요만큼 넓이고 더하기 요만큼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그냥 8 더하기 6 곱하기 2 나누기 2. 그럼 14. 이해되셨나요? 에다가 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2 이렇게 된 거죠? 되셨나요? 그럼 여기에서 a 값이 나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3가 이렇게 돼. 되셨나요? 물론 그냥 전개해도 돼요. 솔직하게 있잖아. 니네들이 평소에 이런 연습을 안 했는데 시험장 가가지고 이런 거 못해요, 절대. 시험장 가가지고 니네들이 평소에 했던 거를 쓰는 거야. 평소에 했던 게 이게 아니면 그냥 계산해, 무조건. 알겠지? 자, 요렇게 되고요. fx 나왔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해되셨죠?